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죠? 그저께 종강했으니까. 그래서 2학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라고 했는데, 방학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일단 이거 시작하고요. 중간에 제가 한 보름 정도 방학을 항상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 봅시다. 네. 지금 요거는 우리 1학기에 거의 한 6달 정도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제 그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든 그물이 튼튼한지 이제부터 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 그물이 허스다라 생각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대략 16번 정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인구만 드렸죠. 그래서 인구는 워밍업 삼아서, 그렇다고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고 제가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5분만 수업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저를 아시는데, 요걸로 또 요 강의로 날 처음 항상 있더라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민망한 얘기들은 질문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조용하네요. 무슨 뜻이지, 이거는? 실례 안 하는 거야? 실례 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조용하네? 내 말 들을 거야? 그치, 여러분은, 그치? 근데 내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 실례한데, 그래서 내 말 들을 거라 그러면 네라고 하거든? 몇 %나 들까요? 저는 알잖아요, 그죠? 10%도 많아, 실제로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잖아,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 그 의사 선생님이 막 뭐라 하시잖아요. 당장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나 어차피 난 술은 안 먹으니까. 근데 10몇 년부터 계속 그 소리 들었단 말이야. 근데 아플 때까지 안 끊어요, 그죠? 제가 올해 담배 끊었잖아. 이유가 뭐라고? 작년 인도 가서 병 얻어 갖고 와서 결국 아프니까 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늦지, 그지? 그래서 미리미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사실 그 말 이미 한 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네. 그래서 그물 없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다 이거 알아. 이성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죠? 근데 급하다고 그 바늘 허리면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 이거는 저 인터넷으로 저를 보는 선생님들, 아마 처음 보는 사람도 좀 일부 있을 텐데, 그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양식껏 얘기했고, 이제는 들으라고 강요 안 하게. 나도 너무 힘들어.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네, 그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강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알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카톡퀴즈가 우리 38회까지 왔죠? 그러면 앞으로 22회가 더 남은 거잖아.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네,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거 보면 효과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여러분 전화, 이거는 저기 화면 친구들 너네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매년 이때니까 왜 전화 안 하시냐고. 나는 연락처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야지 제가 카톡퀴즈 방에 넣어드릴 수 있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3분의 1 건지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그럼 본론이에요. 이 강의 구성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니까, 이론 시간보다는 문제풀이 시간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론 시간 했으니까 다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 금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핵심 내용들 그거를 압축 정리하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인구지리는 분량이 적으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같이 할 수 있는데, 도시지부터는 분량이 많지요. 그래서 도시 보통 하루는 제가 볼 때 내용 정리, 그다음 하루는 문제풀이. 근데 요게 이제 문제점이, 하루는 내용 정리만 하고 하루는 문제풀이만 하고 그것도 지겨워. 그래서 중간에 내가 조절을 해서 문제풀이 반, 그다음 내용 정리 반, 이런 식으로 겹치게 제가
가급적 한번 만들어 볼게. 알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공부하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자, 내용 정리, 압축 정리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기본 교재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 옆에다 놓고 거기서 사실 빠진 건 거의 없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이렇게 가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더 공부하기 부분들은 물론 이론 교재에 있었던 거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구니까 18개인가 넣었거든요. 그럼 도시지는 요거보다 좀 더 분량 늘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뭐 고급 이론이라고 하기 좀 민망해서 그냥 하나 더 공부하기로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기본 문제를 틀렸을 때 훨씬 손해가 큰 법이야.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번 도전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심화 문제나 심화란 말을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내가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아? 나는 기본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도시지리 가면 아까도 얘기 들었지, 그지? 도시지리 경제지리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문제를 뭐 풀어도 끝이 없다고? 네. 그래서 거기 4점짜리, 저는 분명히 4점짜리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풀이하는 사람들은 10점으로 느껴질 만한 문제가 솔직히 있어요. 네, 인정할게요. 네. 근데 그래서 도전 문제잖아. 알겠어요? 10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4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럼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름부터 우리 인구지리 때는 그렇게 분량 많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내용 정리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또 동기부여 사진 또 빼먹으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몇 개만 갖고 왔어요. 지영학 때 지겹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래서 요거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이러네. 미안. 다시 강의 찍을까? 그거 안 되죠? 네. 강의 순서에서 오늘이야, 오늘.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방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보름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어서 언제까지 끝나냐면 9월 13일 날, 12일 날 강의가 끝나겠네. 그쵸? 그래서 총 16번이라고 했잖아. 방학 드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거 드리는 게 앞에 해보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방학 보름 정도 드리니까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분명히 인문, 자연, 그다음에 우리 교과 교육은 빠짐없이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체득되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방학 기간 집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고향 내려가지 말고 가급적. 그래서 에어컨 잘 나오는데 고향 가면 또 니네 모내기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건 아닌가? 너무 옛날 개그다, 그지? 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사진이, 나라 맞춰볼래? 이거 어느 나라 사진일지? 이거 처음 봐요? 교과교육론 시간에 나왔었는데. 조용해지네. 교과교육론 시간 나왔어. 그래서 내가 교과교육론 때요, 제가 영국 교과서들 많이 보여드렸지. 그 중에서 GOG라는 게 있었지. 그죠? 그거 우리 조 교수님 책에도 그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 사진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 질문들이 같이 첨부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 두 개가 비전 프레임 방식하고 컴퍼스 로우즈가 있었지. 그래서 그 컴퍼스 로우즈에 거기 나와 있어. 그래서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그래서 마시아랍이라고 하는 지역이야. 거기에 질문들. 그러니까 니네 여러분 내가 왜 그때 보여줄까 하다가 잠깐 놔둬봤거든? 뭐냐면 이럴 줄 알았어요. 너네 그 질문들 안 읽은 거야. 그 이라크거든요. 근데 이라크인데 우리 이라크 하면 항상 건조하다고만 생각하잖아. 이라크에 습지가 있단 말이야. 그 마슈아랍이라 그래. 생각나 안 나? 안 나겠죠. 왜냐 안 봤으니까 이놈들아. 그러면 안 되는. 개강하자마자 또 혼내고 시작하네. 또 혼나야 되죠. 지고 혼나는 게 나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보지 마세요. 오늘은 교육하고 교재 안 들고 왔지. 집에 가서 그런 그 마시아랍 비전 프레임 내지는 컴퍼스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알았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덕배 알지 이제? 설마 올해도 벨기에 나왔잖아. 그래서 드디어라고 해야 되나 기어이라고 해야 되나 팀 옮겼더라고. 나폴리로 갔더라고. 원래는 저기 있었어. 그 맨시티. 조타가 죽었더라.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얼마 젊은 맞죠? 예,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인데 교통사고로 어제 보니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덕배 아저씨 저 나폴리로 갔고 여기는
벨기에잖아, 그치? 올해도 나온 게 벨기에 하면 두 지역이잖아요. 언어 갈등 하나가 플랑드르 지방, 그 다음에 하나가 왈롱 지방인데 얘는 어디겠어? 그럼 플랑드르 지방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여기는 아니고 많이 보여줬던 사진이 우리 임용고사에 나왔던 지역이죠. 브리어 알죠? 브리어. 그쵸? 그래서 거기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 경관이 비슷하죠. 거기도 내가 드론 띄워서 보여줬었잖아. 여기는 헨트라고 하는데 겐트라고도 하고 헨트라고도 읽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딜까요? 워밍업 시켜주는 거야. 이것도 공부야. 나라 맞춰봐요. 스웨덴이야. 아, 그지? 그래서 자, 내가 스웨덴이 섬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세계에서 섬 세 번째, 네 번째로 많다며 우리나라 섬이 한 3,500개 되죠. 세계에서 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지? 인도네시아를 보통 얘기하지 한 18,000개 된다고? 아니요. 다 북유럽 3개국이 다 걔네들이 갔어. 여태까지 안 알려졌었던 거야. 20만 개가 넘어가요. 알겠어요? 오늘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 24만 개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진들은 방학 동안에 제가 잠깐 답사 그 예정 그 답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내 또 새로운 것들 찍어다 줄게. 그다음에 언젠가 보여준 것 같은데 나미비아거든요. 나미브 사막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벵겔라 한류지요. 저 가보고 싶지 않아? 네, 그래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여기는 드론 못 띄워요. 하와이예요. 그래서 하와이 저 공항 내릴 때 그 창문 잘 운 좋으면 딱 창문에 대구 찍으면 되잖아. 약간 흐릿하지 그래서. 네, 그래서 드론은 요 고도까지 안 올라가.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남미의 아르헨티나죠, 그치? 그래서 774 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이 각도는 아닌데 다른 각도는 보여준 적이 있었어. 네, 오늘 사진 내가 잘 못 골랐네요. 반응이 없네. 네, 수업 시작할까? 네, 그래. 동기부여 되셨습니까? 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또 의욕이 생기지. 자, 그러면은 인구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에 1시간 이내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시간에 인구가 아마 6시간쯤 걸렸던 것 같아요. 5시간, 6시간.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구가 분량은 적은데요. 서랍은 한 5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치? 그래서 그 서랍들 이름 얘기해봐라 이거야. 요거 보고 얘기해도 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이거 좀 맛있게. 잘하네. 잘 맞추는데, 그지? 그래서 인구, 성장, 구조, 분포, 이동,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리스트들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나 보니까 두 개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인구 구조하고 인구 이동 쪽이 보일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인구 성장도 분량은 그러니까 출제는 많이 됐어요. 근데 되게 어떤 식이냐면 인구 성장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구조 스타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지리나 경제지리는 전공 교수가 들어가는데 인구는 4점을 배점했어요. 그래서 GIS 지도학 교수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GIS 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계량적인 문제를 많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랬죠. 올해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혔잖아. 여러분들 그냥 인구 데이터 수집 같은 거 관심 없잖아. 그런데 보면은 특히 이제 GIS 모든 교수들이 사실 다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데 교수님들은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방법론 쪽에다가 관심을 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측면에서 올해 뭐가 나왔더라? 동태 통계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보통 등록 센서스 같이 씁니다. 알겠어요? 등록 센서스라고 해도 같이 정답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인구 성장 파트에서도 만약에 이론적인 거라 보면은 이런 것도 이론적인 거가 되잖아. 근데 잘 출제 안 되죠.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인구 이동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내용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외면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도 앞으로도 아마 해소 안 될 거야. 그래서 거의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 파트 문제는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 생각을 해보면 인구지로 이제 문제 풀 시작했어. 근데 제가 계량적인 문제는 한 15개 정도 출제를 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쉬는 시간 줬더니 중간에 다 가버리더라고. 미리 안 풀었는데 그죠? 내가 풀면은 그거 자체 고역인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줄여드렸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거야. 3번, 내가 1번에도 안 박았어. 그래서 3번 문제 계산 문제죠. 그리고 비교적 답 쉽게 나오지? 네, 그렇게 한 거야. 계산 절대 복잡하게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나?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우리 정리를 2번씩 해줄게. 내가 요거 구조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것만 정리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그러면 인구 성장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게 똑같이 강의할 수는 없어. 일단은 인구 변천보다 여러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각식이 부르는 이름도 알잖아. 그래서 뭐해서 너무 쉬운 거야. 중고등학생도 이건 하는 거야. 그래서 다산, 다사. 그죠? 용어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단계 뭐가 되는 거야? 다산, 감사죠. 사망률 급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망률 급감의 원인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사망, 그럼 얘는 어떤 사망률입니까? 실제로는 영아 사망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인구 부양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기보다라는 건 위생이죠. 위생하고 그 다음에 백신의 개발이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그러면 이제 출산율 떨어뜨릴 거예요. 그죠?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이라 하는 거. 그래서 그 시기를 감산소사라고 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소산소사.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이거든. 아직 안 만든 거죠. 실제로 인구 감소한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그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5단계로 배워야 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나? 네, 그래. 그래서 그거 수업 시간에 우리 했으니까 그건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출생력하고 사망력이거든요.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뭘 강조하냐면 출생력 쪽을 강조해요. 근데 너무 이것만 내는 게 지겨우셨나 봐요, 교수님들. 그래서 재작년에 한번 사망력이 나왔지, 그지?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문제가 미스가 났잖아. 알겠어? 그래서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출생력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출생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망률, 출생률, 천분율 보통 쓰잖아. 그래서 그거를 조출생률, 조사망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조출생률, 조사망률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뭘까? 기본적으로 봐요. 어떤 지역에 자, 여기서 A라는 국가는요. 애들을 4명씩 낳고 B라는 국가는 애들을 여성 1명이 2명씩 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런 걸 이제 합계 출산율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디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까? 이렇게 내가 퀴즈를 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지. 근데 아닐 수 있다고요. 왜요? 여기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반영을 못 해주냐면 연령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거야. 그치?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조사망률의 경우에 표준화 사망률 내지는 표준화 사망률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출생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쵸? 그나마 그래도 출생률 같은 경우에는 A국가하고 B국가하고 출생률이 A국가가 훨씬 높잖아? 그러면은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해요. 어디가 경제적 수준이 높을까요? 출생률 낮은 쪽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사망률의 경우에는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보다 사망률이 높은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출산력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이 합계 출산율이 되는 거죠.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지. 뒤에 건 안 써도 되겠죠? 뜻 알죠, 그죠? 가임 기간에, 그치? 한 여성이 결국은 낳는 아이를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령별 출산율을 합쳐버린 겁니다.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총 재생산율, 그치? 그 요거 뭐야? 예를 들어서 합계 출산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남자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여자아이. 만약에 성비가 100이라 그러면 그냥 합계 출산을 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안 나온 게 순재생산율이거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임 여성들이 다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생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사망률, 연령대별 사망률 감안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실전 문제 내가 1번으로 제가 배열을 했던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모아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온 거는 출산율과 관련된 거는 순재생산률하고 모아비하고 두 개 빼고는 다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네, 그래. 그 다음에 사망률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 나온 게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게 표준화 사망률이 출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A 국가하고 B 국가를 비교했더니 A 국가가 사망률이 높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자 하나는 아프리카고요. 하나는 유럽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아프리카, 이게 유럽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얘가 유럽일 수 있고 얘가 아프리카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인구 구성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연령 구조가 소위 말해서 사망률에 미친 영향 그걸 제거한 거를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좀 미스였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이런 시간에 다 풀어줬어. 그리고 요거 대신에 다른 거 쓴다 그러면 사망률보다는 예를 들면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률과 관련이 되는 자료잖아. 기대수명이 높다면 당연히 선진국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개별국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영아 사망률이라든가 아니면 아동 사망률. 이거는 경제발달 수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잖아요. 된 거네? 네, 그래.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뭐 설명 장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 멜서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얘기한 거야? 대답 안 해요. 나 당황스럽네. 다시 멜서스 뭐가 제일 좋은 대책이라 그랬어? 내버려 두는 거, 그죠? 그게 적극적 대책이야. 알았어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어차피 왜?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감소하게 된다라 그랬잖아.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문제도 있는데 그걸 멜서스의 딜레마가 되는 거지, 그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올라갈까요? 식량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극빈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해결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서스하고 완전 상대되는 사람이 바로 보저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저럽은 아니야, 그렇게 안 될 거야. 자원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죠. 예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잖아. 인류의 자원은 무한한데, 무한한 게 아니지, 미안해. 유한한데, 우리가 발전 속도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유명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라 하는 거죠. 반면에 근데 경제학자들은 낙관론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디스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석유 20년설이지. 100년 전에도 이미 석유 20년 쓸 거밖에 없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오히려 3, 40년 전보다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3, 40년 전에 오히려 석유 고갈을 훨씬 더 고민했어. 여러분들 석유 고갈될 거라고 별로 안 느끼죠? 안 낚일.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국민들 안 낚일걸? 그죠?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마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다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우리 예측을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멜서스의 소면서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인구 증가가 얘가 결과물이야, 결과물. 독립변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보저럽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를 독립변수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인구 늘어? 그러면 이것이 자극제가 되는 거지. 자극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기술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중간에 껴있는데,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인구로는 안 나올 거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갑시다. 제가 할 때 도시지리 쪽에서 우리 다시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그걸 예습하는 거지. 두 가지만 언급한다 그러면 하나가 1번이 이거죠. 마르크스 나왔으니까. 조조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 또 조용해지네. 다시 조조를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아글리에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 아니야, 마르크스라 그러겠지.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지, 너네. 나쁜 것들. 그래도 대답해야죠. 그래서 원조는 마르크스가 되겠죠. 그죠? 물론 아글리에타 만든 건데, 네오마르크시스트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언 중에서 이거잖아. 이걸 계승한 거잖아. 하부 구조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르크스가 처음에 역사발전 5단계 설에서 각 시대를 규정한 거잖아. 그래서 조절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시대를 규정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해돼? 네, 그럼 하부 구조는 뭘 뜻하는 거야? 하부 구조는 생산을 뜻하는 말이잖아. 그쵸? 생산 시스템. 그래서 이거를
축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치? 반면에 그런 상부 구조는 얘는 제도를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조절이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 건 안 해도 되지? 자본주의 4.0 안 해도 되니까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시스템, 산업혁명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바로 대량 생산은 아니잖아. 소량 생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거를 축척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연적 축척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외연적 축척이야. 그럼 여기서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은 내버려둬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제도는 말 그대로 이거를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방임이고, 이 자유방임을 조절 시스템을 얘기해봐라. 그럼 뭐가 되는 건 얘가 경쟁적 조절이 되는 거죠. 그죠? 복습 맞죠, 이제?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야, 그럼 요거는 대량 시스템으로 간 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대량 생산으로 부를 축적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얘는 내포적 축적이 되죠. 됐죠? 안 써도 되지 않냐, 이제? 그지? 예, 그래. 자, 핵심 맞아요. 그럼 뭐야, 제도는. 이게 복지국가 정책이잖아, 이게. 맞지? 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요거를 독점적 조절이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외워봤자 소용없지, 그죠? 이거 본질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독점적 조절은 무슨 뜻이야? 사회복지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연적 생산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축척도 그대로 유연적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요거? 네. 그 다음에 그럼 요건 제도는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리고 요걸 다시 그러면은 신경쟁적 조달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막스를 후배 학자들이 계승한 그런 이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누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 야, 알아요? 네. 하비는 그걸 모르더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 좀 해줘, 하비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한번 만나달라고. 이메일 좀 하게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 하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비는 바로 조절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비는 대신에 조절에 대응되는 개념이 되겠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공간적.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로 영어 표현을 사실 픽스라는 말을 썼으니까 수리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수리한다도 되고 고정시킨다 이런 뜻도 되는 거잖아. 니네가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알았나? 예, 그래서 결국 공간적 조절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조절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요. 알았어요? 네, 그럼 똑같이 얘기해 보자고. 자, 그러면은 공간적 조정이 일단 뜻이야. 무슨 뜻? 안 보고 얘기해봐. 이제는 그럴 때쯤 됐어. 그래. 공간적 조정 뜻? 나도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네, 자본주의가 유지되거나 촉진되기 위함이죠. 그쵸? 그 시스템을 공간적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 버전에 따라 공간적 조정이 다 달랐을 거 아니야. 그럼 아까 1번 그대로야. 괜히 지웠다. 1번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가 산업혁명 직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소량 생산기가 있었을 거고, 대량 생산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연적 생산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럼 각각의 공간적 조정. 아까 요거 외연적 축적이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 하면 될까? 제국주의가 되는 거지. 이게. 식민지 많이 자제하면 되지 않아. 그치? 됐어? 네, 그러면은 두 번째야. 그럼 대량 생산이야. 요 사이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대량 생산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조절 양식이 맞지 않았으니까 대공황이 온 거잖아.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그럼 이 대부분 이걸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게 독점적 조절이잖아. 그럼 독점적 조절인대로 합의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거나. 거기에다 복지국가 정책이잖아. 그지? 그래서 합의가 봤을 때 그게 복지 시스템에 온 게 이거란 말이야. 교회야. 앤드 복지. 같이 붙잖아. 그래서 이거를 자본순환론 가지고 합의가 얘기를 한 거잖아. 안 그래? 자본의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기억나나? 예. 그렇게 생각하셔. 왜? 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가 성장한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안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너시티 지역이 황폐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세 번째 버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도시아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유주의니까 결국은 세계화를 통한 공간적 조정이 되는 거야. 알았나? 달리 쓰긴 했지만 항상 홀수는 홀수끼리 비슷하죠.
얘하고 얘가 뭐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좌파들은 이것도 제국주의지만 이건 어떻게 돼? 신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 네, 그래서 결국 공간적 조정과 조절 이론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구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되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인구 구조들이 있어, 그지? 뭐 경제적 인구 구조, 성별, 연령별,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보통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와 관련된, 그죠? 두 개가 핵심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성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성비가 얘가 연령별 인구 구성비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지. 선진국일수록 성비가 낮게 나오죠. 걔도 성비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령별 인구 구조야. 거기서 우리 해야 될 게 부양인구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양인구비 세 가지. 그래서 이제는 인구 부양비 아니고 부양인구비 이렇게 맞게 출제를 해주더라고. 그럼 세 가지가 뭐예요? 요소년 부양비, 그렇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부양인구비는 뭐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다 도시하고 농촌을 내가 만약 비교해 드릴게요. 요소년 부양비는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이거 안 걸리네.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이거 알 수 없음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치? 세 번째 거,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이걸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유소년 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율이 아니고 부양인구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아이들이 많다 하더라도 청장년층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자, 부양인구비의 좁은 의미의 부양인구비는 이건 총부양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총부양비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 감소하는 시기가 있거든, 그지? 그러면 봐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총부양비는 올라갈까, 총부양비는 내려갈까? 바로 답은 내려가죠. 아기들이 줄어드는 거잖아. 선생님, 영원히 지속되지. 내가 아직 그 말을 안 했잖아. 출산력이 떨어지면 총부양비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출산력이 떨어지잖아. 바로 인구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구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야. 잠재력. 인도가 지금 그래. 인도 지금 출산력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대체 출산력 이하로 떨어졌대, 드디어. 근데 걔네들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해되나?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총부양비가 감소하는 시기야. 총부양이 감소하면은 경제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제 성장은 매우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별명을 더 많이 써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인구의 보너스 시기라고 하는데 얘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인구 배당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각 왠지 다른 느낌 주려고 했는데 사실 두 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 그러면 인구 데이터 획득이란 말이야. 당연히 인구 센서스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잖아. 그래서 원래 인구 센서스 기본적으로 얘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가 전수조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 돈 들어가는 5천만이고요. 5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다 가구들을 직접 방문했었어. 근데 비용 또 시간, 인구 센서스를 하는 기간에도 인구 늘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중국은 그렇다며요. 인구 센서스 한 달 하면 그 사이에 뭐 옛날에 5천만 명씩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중국,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이거 5년마다 못해. 미국도 10년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 센서스 자료하고 우리가 신고 자료하고 얘가 달랐다고요.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잘 애가 태어나면 얘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고를 안 했다니까, 진짜. 나도 그래서, 나도 내가 7살 때 신고됐더라고. 그러니까 만 6살 때 내가 출생신고가 됐더라고. 몰랐어? 불쌍해요? 어쨌든 살아남았잖아. 근데 오늘날 이 신고 자료하고 인구 센서스 자료가 거의 차이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전수조사 대신에 상대는 뭐가 될까? 그러면은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된 자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등록 센서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동태 통계라고 하는 거잖아. 너 이사 갔니? 그러면은
그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태어났어? 그럼 신고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동태자료, 동태통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동태통계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동태센서스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등록센서스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야.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인구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됐네요. 자, 인구 분포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분포는 최근에는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결국은 팩트의 문제잖아, 이거. 그치? 그래서 예전에는 전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리교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세계 인구 대국 정도는 알잖아. 7나라만 해도 괜찮을까? 내가 왜 7나라 골랐는지 알죠? 2차도 대비하라고.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데 여기 7나라까지가 40억이잖아. 그럼 줄다리 하게 하면 나머지 230개국하고 줄다리 하면 해볼 만한 거지, 그지? 이해 가나? 네, 그러면 1등이 어디예요? 인도죠, 그죠? 2등이 중국, 3등은 미국. 됐어요? 그 다음에 4등은 4등 인도네시아, 맞아. 5, 6, 7등 거의 비슷하죠. 5등이 파키스탄, 6등이 나이지리아인가 그런데 요즘에 요거 바뀌게 생겼지, 그지? 5, 6, 7등에 해당되는 게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이 되는 거잖아. 알겠지? 네, 그래서 그 정도 7개 나라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도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됐네? 네, 그러면 이제 인구 분포와 관련된 역시 여기도 데이터야. 인구 분포를 가장 잘 알려주는 데이터나 여태까지 인구 밀도를 많이 썼죠, 그죠? 근데 인구 밀도는 사실상 통계적 인구 밀도는 진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예를 들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인구 밀도 비교하면 아니야, 인도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인도랑 비교해도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더 높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적 인구 밀도란 개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지적 인구 밀도는 얘는 경지 면적분의 인구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네. 근데 그것도 불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자, 정확한 인구의 분포 상황을 알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100명이 사는데 이쪽에 몰려 살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 얘가 골고루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분포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 우리나라 소득이요, 만약에 1인당 소득이 6만 달러가 됐어. 아, 그럼 선진국 맞지? 아직 그렇게 못 갔죠. 근데 뭐냐면 똑같이 6만 달러라도 부의 평등을 따져보면 두 나라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일부 사람들만 잘 사는 경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게 경제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로렌츠 곡선 내지는 지니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되나? 네, 그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리 쪽에서 좀 더 발전시킨 게 사실 그것도 대부분 경제학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인구 분포 상황과 관련해서 뭐 상위 지수라든가 고립 지수라든가 아니면 노출 지수라는 거지. 그치? 이게 됩니까? 네, 기존의 인구 밀도가 인구 분포 상황을 잘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수민족의 어떤 격리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니까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왔던 거 제가 예, 2번이나 출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네? 네, 그러면은 힘들다. 인구 분포까지 내가 설명했는데 잠깐만 끊었다가 되겠어? 네, 계속하겠습니다. 2개 남았네. 인구 이동하고 인구 문제. 인구 문제는 뻔해, 얘는. 근데 인구 이동은 우리가 공부할 게 좀 있으니까, 인구지리에서 학습량으로는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도 알아야 돼. 근데 실제를 하면 우리 아마 이거 1시간 걸릴걸? 그죠? 근데 중간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봐가면서 골로 넘길게.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거 2사람 뺄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패터슨, 한 사람이 젤린스키야. 젤린스키는 또 문화지에서도 나오죠. 문화초 유기체설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패터슨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기하게 안 나왔어. 근데 웃기는 거는 고등학교에는 패터슨이 실려 있어요. 어떻게 실려 있냐면은 자발적 이동이다, 강제적 이동이다. 그 패터슨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패터슨이 어떻게 인구 이동을 나눴냐면 요거는 할게. 그래서 패터슨 또는 이건 어휘로 써도 되고 뭐 아이로 써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패터슨이 한 거는 일단은 보수적 이동하고 혁신적 이동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이동이라는 것은 이주의 가치, 대체로 트랜스 이주를 뜻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살던 지역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생활 패턴도 바꿔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강요적 이동이나 아니면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반대말 뭐가 돼?
자발적 이동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규모에 있어서도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자유이동이냐, 뭐, 대중이동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요거까지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도 남은 건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젤린스키는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젤린스키는 인구이동 단계를 얘기를 한 사람인데 맨 앞에 하고 맨 뒤는 안 해도 되고요. 보통 5단계 정도로 구분했는데요. 중간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가 얘가 변방개척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변방개척기. 그러니까 뭐랄까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따가 생각날 테니까 이따 얘기할게.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이때 국제이동 많아지겠죠. 그죠? 황무지개가. 그래서, 선진국으로 얘기하면은, 영국으로 얘기하면 산업혁명기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농촌 지역에서 광작들, 영국의 경우 인클로즈 운동이라 하잖아. 그 위해서 이제 농촌에서 토지를 이제 내몰리게 된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촌양도기가 되는 것이 이촌양도기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도화 사회 내진 진보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도시간 인구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다섯 번째 단계는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 됐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 인구이동하고 미적 인구이동인데, 그러니까 이 파트가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원래는. 그래서 거시적인 거, 그 다음에 미시적인 인구이동. 근데 이제 사실 뭐도 있냐면 뒤에 제가 요거는 하나도 공부해 놨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라벤스타인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인적 자본 이론이거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자, 얘네들은 다 어떤 거를 무시했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구이동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를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사실 이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 그 새로운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누구냐면 우리 돌아가신 도림 메시 선생님의 이론이야.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뒤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통적인 구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라벤스타인 원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개설한 사람 누구니? 지프라는 사람. 그죠? 지프의 중력 모형이잖아, 이게.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리가 있죠. 배출 흡입로.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게 그러한 것이 있다 그래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면은 내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 이주 비용도 들고 원래 있던 지역의 뭐 고객도 기회비용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줄어드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시기별 인구이동 해야 되죠. 이것도 간단하게만 할게.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면 되냐면 대항해 시대부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세계 인구이동 시기별로.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1번은 어떻게 돼요? 유럽인의 이주가 되겠죠. 유럽인의 신대륙 이주. 이게 언제예요? 대체로 한 17세기부터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신대륙하고 대략 지금 현재까지도 있는 거지. 그치? 실제로 보면.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다 뭐 써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대륙 갔는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여기에 패터슨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 원래 살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느냐 고수하지 않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석 이동이냐 아니면 혁신적 이동이냐.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안 그랬겠지만은 신대륙 유지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주. 그렇죠? 여기 언제부터? 그러면 대략 17세기 말부터니까 18세기부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언제 중단돼요? 19세기. 링컨의 노예방 선언이잖아. 그래서 19세기 한 중엽에는 그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붙일 수 있는 게 여기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냐면 중국인들이죠. 화교의 이동. 시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강제적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적 이동까지는 아니겠지, 그지? 근데 이것도 비자발적인 부분이 많아. 그래서 중국인이라든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비자발적인 거 아마 수긍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 어디로 많이 갔어요? 남아프리카로 많이 갔고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오게 된 거잖아. 됐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유럽인들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 상대적으로 요 이후에 유럽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죠. 신대륙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이 유럽인들하고 이 유럽인들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야?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한다. 그러고 여기는 주로 남부 유럽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때 신대륙은 꼭 북아메리카만 있는 거 아니라 남미 지역도 있는 거,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됐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요것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돼? 세계대전을 맞게 되잖아. 그래서 이민의 제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이민의 제한.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어디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2차 대전 현재가 되잖아. 그러면 세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 라틴 인구 대표적인 인구 유출 지역 하면 되겠네.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이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 그러니까 임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것이 덜 취급받았어도 수능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어디로 많이 가요? 미국으로 많이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지. 현재 가장 많은 인구 유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사람들 어디로 많이 갈까? 여기 인구 유출, 대표적인 인구 유출 지역이잖아. 아프리카 사람 어디로 많이 가요? 유럽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덜 가지. 유럽하고 어딜까? 서남아시아 지역. 오일 국가들. 이러면 되겠네.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남지? 앵글로 빼고, 그쵸? 그다음 동부아시아 빼고, 그리고 유럽 빼면 나머지 뭐 남아? 기타 아시아 남을 거 아니야. 그 남부아시아죠. 그럼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또 가고요.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된다? 네, 그래. 그러니까 결국 현재 이거 해야 돼 이제 공부 다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거꾸로 유입 지역이잖아. 그럼 미국의 어떻게 돼? 소수민족 분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주민 분포.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서남아시아도 해야 되는 거잖아. 알겠니? 그 서남아시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거니? 거꾸로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시험에 이미 이건 나온 적 있었잖아. 아랍인이 들어가지고. 그치? 그래서 서남아시아로 그러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제일 많이 왔을까요? 1번? 네, 인도에서 많이 왔지. 그치?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남부아시아로 합시다. 그래서 남부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왔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타 서남아시아 국가. 그러면 기타 서남아시아. 어떤 나라를 꼽으면 될까? 이란이라든가 터키 같은 나라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 이집트. 가깝잖아요.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은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원래 여기가 우리나라 자리였어.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이죠. 구체적인 나라 이름으로. 그래서 그나마 여기 사람들은요, 거의 남성 노동력이 많을 거야. 필리핀 노동력이 그래도 좀 여성 노동력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까지? 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억적 인구 이동하고 뭐 디아스포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특히 디아스포라를 많이 출제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된 거지? 이거는 일단 유대인들의 이주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그치? 참고로 그거 물어볼까? 이스라엘 공용어가 뭐예요? 두 개야. 히브리어하고 아랍어예요. 그래서 의외로 모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럽에 퍼져 살다가 이제 20세기 초부터 들어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부터 들어간 거 아니야. 알겠어요? 유럽에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거야.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랍인들하고 그럼 유대인들이잖아. 아랍인. 히브리어가 어떻게 부활됐는지를 알려줄게요. 이미 히브리어는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없어졌대요.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예수님 아랍어 쓰셨다고. 기억나지? 네, 그래. 없어진 상태야. 그래서 유대인들 들어왔어. 이 사람들 뭐 할까, 이거? 독일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일 거 아니야. 독일어나 러시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나라 세울 걸 몰랐잖아. 아랍인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뭐냐, 자기들이 어떤 제사에 쓰던 그 일부 히브리어가 남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원들을 모사드 막 이란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알았나?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히브리어가 살아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언어상 갈래도 뒤에 내가 다시 정리해 주겠지만은
히브리어하고 아랍어 같은 갈래가 되죠. 그죠? 햄, 세머족이라 하자. 샘 해머족 또는 앞으로 아시안 어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 부류가 크게 세 부류라고 해준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나올까라고 생각하다 했는데 한 번도 강조한 적 없거든. 근데 김수환 교수님 들어가면 신문화지리보다 이걸 또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알아서 다 풀 거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주류가 유럽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슈케나즘, 스페링 조금 틀린 건 봐줄 거야. 그래서 중부 동부유럽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가르쳐준 적은 있어서 내가, 그죠? 네, 그 다음에 남유럽하고 북부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들을 세파르딤 유대인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일부 유대인들 그냥 아랍에 남아 살던 사람도 있었다면 그 주변에, 그치? 여러분들 보니엠이라는 혹시 댄스 그룹 알아요?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있는데 부르고 싶은데 우리 때 그거 저기 개사해가지고 왜 팝송들 발음 비슷한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 우리 초등학교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렇게 들렸어. 근데 뭔지 알겠지, 그지? 그게 바빌론 강가에서거든. 그러니까 기타 아랍 쪽에 퍼져 살았던 거야. 이거 반응 괜찮았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 걸.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아까 뭐 미즈라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누가 더 가장 적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순차적으로 이 사람들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아랍어도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부활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나? 네. 근데 유대인이 기본인데 오늘날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그죠? 특히 서남아시아 보면 유대인이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각 지역에 이제 디아스포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도 나온 적 있었죠. 그 다음에 레바논도 자국에 사는 레바논 사람보다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사는 레바논 사람 더 많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나라들이야. 그렇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어디에? 동남아시아 화교들, 그치? 또 나라 불러봐, 그럼. 아까 있었어요, 이미. 인도, 파키스탄. 당연한 거죠? 이해됐나? 또 없나? 디아스포라 낼 수 있는 거? 그렇죠. 미국에 아시안 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 베트남 갱들이 제일 그렇대요. 알겠어요? 베트남. 영화 그게 뭐지, 그게? 너네 안 도와줄 것 같아. 내가 해결할게. 90 먹은 영화 배우 감독, 그랜토리노. 내가 언제 소개한 적 있었어. 밀리언 달러 베이비하고 그랜토리노 내가 강추한 적 있었잖아. 알았니? 네, 그래. 그래서 베트남도 되고 또 낼 수 있는 나라들. 하나만 딱 가. 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됐다가 아마 감 잡았을 거야. 그래서 그런 나라들 출제가 가능한 것들 내가 언급을 다 했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인, 그치? 그러니까 조선족 디아스포라고 하는 적하고 요즘에 하나 더 생겼어. 몽골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서울의 서남부 지역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의 동부, 북동부 지역 있잖아.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쪽은 또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우리 내국인 말고 우리나라도 지도 표시할 수 있잖아. 서울의 지도를 표시하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그럼 대부분 지역을 일단은 어디가 1등 할까요? 중국인들이 많이 1등 할 거야. 우리 내국인 빼고 외국인들이야. 그지? 그럼 중국인들 1등 하고, 여기는 내가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한복판 어딜까? 용산구야. 용산구 일본 사람 많아. 그 다음에 이쪽에 광진구나 아니면 중랑구 쪽에서 몽골 사람이 많아. 한 번도 이런 제도를 본 적이 없죠. 내가 팁 주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라도 대학원 가시면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석사는 그냥 거저 받는다라고. 아이들도 나중에 더 줄게. 그 정도만 합시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이동이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5개로. 이거는 저 교과 교육론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다 그랬지, 그치? 일제강점기 그러면은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가거나 만주 지역으로 가죠. 그렇죠? 두 번째가 광복 이후. 그래서 이건 월남하는 시가 돼. 귀국이나 월남. 그다음 세 번째 한국전쟁기야. 어디로 가요? 경남, 그죠? 부산 경남 지역으로 많이 가겠지. 그다음 네 번째가 산업화 시기, 이촌양도 시기죠. 그래서 특히 많이 온 거는 영남에서도 꽤 많이 왔지만 그보다 호남 충청 인구가 더 많이 왔었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교회화 시기잖아, 그렇지? 이렇게 나누면 돼요. 됐나?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인구 변화를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도시지리 거를 제가 앞으로 당겨서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좀 뭐 낸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진 지가 꽤 됐죠. 그죠? 그래서 저출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일부 움직임인데, 저출산, 어떤 교수님이 저출산이 왜 재앙이냐, 이게 축복이지. 저도 여기 동의하거든. 근데 악플이 90%더라고. 아직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이 맞아. 잘 봐. 인류가 지금 얼마, 80억이 넘었죠. 8억이랬을 뻔했네. 미안해. 그러면은 인류의 지금 인구 증가하는 거는 다 막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니네 나라 인구가 줄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갑니까? 환경 문제, 그죠? 우리가 덜 쓰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선 덜 하자, 이런, 그건 다 받아들이면서, 그럼 사실은 어떻게 돼? 인류가 결국, 우리가 환경에 미친 영향은 결국은 사람 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1명 태어나는 거하고 선진국에서 인구 1명 태어나는 거, 죽을 때까지 쓰는 자원의 양이 완전 다르대죠. 평균 몇 배 정도 된대? 16배 정도 된대요. 개발도상국에 16명 태어나는 게 선진국 인구 1명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사실 이 교수님 얘기가 맞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왜 경제 안 돌아갈까 봐. 안 그래? 그래서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개도국 인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내 디아스포라 얘기 드렸는데, 그죠? 실제 옆집에 중국인 이사 오는 거 대답 왜 안 해? 너네 얼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큰일 나는 거야. 그지? 난 옆집 중국 이사도 괜찮아요. 다 됐어. 알았지? 네, 그래. 뭐, 요거는 뭐, 시험문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내용 정리가 다 됐으니까, 바로, 여러분들 드린 거, 요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하나씩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1쪽 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잠시만.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나쁜 건지 아니면, 갈증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하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봅시다.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하고 독일하고 미국의 인구 성장 체제가 다르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복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인도가요. 사실 인도는 제가 이런 시간 때 해드렸지만 산화제 현장증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1950년대부터 우리보다 훨씬 20년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잘 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입장에서 인도는 참, 알지? 유명한 나라잖아? 여성 입장에서 안 좋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래요. 여자 혼자 인도 여행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갈 거잖아. 사실 그래, 내가 혼자 다녀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데가 많았어. 근데 여자들 다니기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체 출산율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그래서 대체 출산율은 또는 대체 출산역이라고도 해. 그래서 요거는 합계 출산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2명을 낳지 않으면 인구가 유지되지 않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자연 감소. 왜? 모든 사람이 기대 수명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보다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통, 대체 출산율 한 2.2 정도를 봤거든? 근데 의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선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2.1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대체 출산력은 나라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영아 사망률이 많이 높다 그러면 대체 출산력은 그보다 또 높아야 되겠지. 이해돼?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도의 출산력이 대체 출산 아래로 드디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뭐 2.2라고 보면 뭐 1.9 이렇게 되잖아. 근데도 인구가 증가할 거란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인구의 구성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만 나와도 나와야 될 사람들 많은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인구의 모멘텀이라 얘기하는 거야. 제가 뒤에 출제를 해놨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그 다음에 독일하고 미국이야. 그래서 독일은 지금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죠. 우리도 그렇게 이미 됐어. 우리 인구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나라 일본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근데 독일은 유지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주자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편이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국내 정치가 많이 불안하긴 하겠지만 100만 명 받은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얘가 좋은 대책이 아니냐 이거잖아.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독일이 최종 목적지면 괜찮은데 이게 아닌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받았을 때. 이해 가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만약에 인도 사람들을 받아들여 100만 명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예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 왜? 그 유럽으로 먼저 가면 미국으로 그 다음에 가기가 좋거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 가서 독일보다 복지가 더 독일도 괜찮지만 또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알겠지? 네, 반면에 미국은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들어오자.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잖아. 그치? 그래서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종 데이터들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인구 구성 항상 젊습니다. 워낙 이주 많이 들어오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 미국의 지역별로 그 기대 수명이라든가 이런 거 소득 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들이 많잖아. 그럼 거기는 뭐 관련되는 거야? 이게 건강보험제도. 우리처럼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80세 넘어갔지, 근데 미국은 아직도 70대 후반에 멈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중위 연령 자체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래서 워낙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알아듣나?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로 가도 되겠죠? 네, 이건 사실 뒷북이야. 이미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2년 연속 출제하진 않을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인구 데이터 자료 원들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센서스 데이터인데 이제는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센서스 데이터하고 등록 데이터하고 큰 차이가 없어. 개발도상과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우리도 인구 센서스 방식이 뭐로 바뀌었다 그래서 등록 센서스 방식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됐나요? 네. 그리고 표본 조사도 있고. 다음 거로 가도 되나? 네. 자, 세 번째 인구 피라미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피라미드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1번 피라미드형, 2번 종형, 3번 방추형 이렇게 했지. 이거는 합의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종형을 배우잖아. 근데 유럽 거 인구 피라미드 보면 종형이 그 종형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용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피라미드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걸 그러면 이거는 확장형이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자체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 한번 보라는 뜻에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알았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는 얘가 안정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추가 되면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인구 구성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됐네? 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비 됐고, 그 다음에 중위연령, 그렇죠? 중위연령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그죠? 봐주는 문제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숨이 차네. 그래서 아주 쉬운 거야. 네, 그래서 중위연령하고 평균연령 다른 거 알죠? 네, 그래서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평균의 의미야. 이거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렇게 쓰잖아. 이게 이제 그래서 산술 평균. 이런 말도 써요. 내사 평균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 들어봤니? 처음 들어봐? 내사법 가르쳐 줬는데 GIS에서 그게 뭐야? 보관이잖아, 보관. 알았어요? 예, 그래.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디언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중위값이 되겠죠? 됐나? 그
그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모두도 있었지. 그치, 얘는 최빈치가 되는 거지. 근데 인구에서 보통 어느 걸 가장 많이 쓰냐면 요 값을 가장 많이 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연령 지금 얼마 됐죠? 45세 넘었죠 지금. 예, 그래요. 굉장히 늙은 나라 된 거야. 됐네. 자, 최빈 연령은 45세가 아니라 58년 개띠라며. 이해되나? 그래. 지금 심각해. 자, 넘어간다. 네. 자, 세 번째 거에 됐습니다. 네 번째 거야. 그래서 우리 출산율과 관련되는 거지. 그래서 출산율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요거는 있겠구나. 이거 띄워놔야 되겠구나. 이거 있었는데, 그죠? 아까. 힘들면 내가 이런 거 같아. 시작하자마자 힘드냐?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녀 효용성 변화. 쉽게 말하면, 자, 양육비하고, 그 다음에 자녀 효용성이죠. 예전에는 왜 애들을 10명씩 낳았어요? 이게 크니까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잖아.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양육비라는 게 또 요거를 세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직접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외에 심리적 비용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둘로 쪼개면 경제적 비용, 그 다음에 하나가 심리적 비용이죠.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특히 남자들이 이거 생각 별로 신경 안 쓰죠. 애 아프면. 그걸 자죠. 그죠? 근데 엄마들은 안 그런 거 아니야. 대체 아버지들한테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빠는 아파. 그럼 아버지 반응이 어떻게 되니? 돈을 주거나, 그지? 뭐 약국 병원 가 이러지, 그지? 엄마처럼 안 해주잖아.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비용도 말 그대로 직접적인, 양육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여비용이죠. 그죠?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얘가 커지는 거잖아. 여성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기여비용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여성의 학력하고요.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자.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 우리나라도 맞지, 그치?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죠, 그죠? 아무래도 저소득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해되나? 네, 그래. 충분히 출제 가능한 거니까 정리 잘 해두세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면 사망률과 관련된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아이고, 잠깐 이거 놔둡시다. 왜 안 넘어가냐? 지워놓기 잠깐.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망률은 출생률도 문제가 있는데 출생률도 사실 연령 구조가 반영이 돼 버리니까 근데 사망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조사망률 대신에 다른 걸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 사망률 이런 거는 국가의 경제 발달 수준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기대 수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대 수명과 관련해서 유럽은요, 전반적으로 유럽의 노령화 심하잖아. 근데 유럽 국가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의 기대 수명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 동부 유럽이죠. 그렇죠? 특히 유럽.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이렇게 할게. 유럽은요. 대륙별로 우리 세계 6대륙 있잖아. 대륙별로 성비를 조사하면은요. 유럽이 가장 성비가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일단 나이들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웃기는 게 원래 잘 산 나라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잘 산 나라하고 성비를 비교하면 잘 산 나라가 성비가 더 낮아야 되거든. 이해되죠, 그죠? 기대주면 기니까.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동부유럽하고 그러니까 서유럽하고요. 동유럽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서유럽이 더 잘 살잖아. 근데 성비는 오히려 동부유럽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성비가 90이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소득하고 일치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뭐가 관련될까요? 동유럽 사람들이 워낙 술 문제가 심각해. 그치? 내 얘기해주죠. 있잖아. 러시아 가면. 진짜 동유럽 가면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워낙 음주운전하는 놈들 많고. 그래서 남성의 기대 수명이 60세가 안 돼. 여성이 70, 여기는, 여자들은 정상이야. 여자들은 다 75세가 넘어가는데, 남자들이 여자가 거의 15살 차이, 그죠? 술로 인한 성인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요거는 특수한 내용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 그러면은,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표가 요게 표준화 사망률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미스가 났던 문제였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국하고 코스타리카의 사망률을 계산해보면 어디가 사망률이 높은 거야. 미국이 사망률이 높잖아.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려 그러면은
비교하고자 하는 지역들, 그저 국가들의 연령 구조를 그럼 맞춰야 되잖아요. 연령 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 되나? 그럼 요게 바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표준화라고 하는 거잖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비교하니까 어디가 사망률이 더 높아? 코스타리카가 사망률이 더 높은 거잖아. 이해되네? 네,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 의미는 미안해,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자, 표준화 사망률 의미는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친 영향을 제거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되는 거야. 다른 이유. 그래서 표준화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는 못 산 나라 이해될 거야. 그치? 표준화 나왔다 그러면은 잘 산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표준화 사망률 높은 나라일까요? 낮은 나라일까요? 표준화 사망률 우리나라 사람들 낮은 나라지, 그치? 우리나라 3위 안에 들어요. 알겠어? 뭐의 덕이야? 건강보험 덕이야. 나는 우리나라는 진짜 노인을 위한 나라라고 했잖아. 알겠어? 맞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 가서 살려면 안 가. 절대로 안 간단 말이야. 우리 선배 하나도, 있어.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거든? 그래서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굉장히 나이 많으신 선배님인데, 미국에서 이제 자식들이 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안 간다고 버티는 거지, 그치?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데. 한국에서 진짜 부러워하는 그런 건강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죠, 그쵸? 훌륭합니다, 한국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가면 아니야 진짜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나는 어딜 가든지 나 팁 많이 밥값이 내가 $10가 나오면 나 팁 $10 주고 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인상을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꼭 얘기해요. 주면서 나 코리언이라고. 글쎄요. 그러면은 아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쓰고 오세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좋은 거니까. 알았지? 가서 인색하게 굴고 그러지 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멜서스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요걸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 인구 증가야. 어디서? 시작. 인구 증가. 식량 가격 상승. 실질 임금이 하락하죠? 그 혼인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시 사망력 증가, 인구 감소로 가는 거고, 얘는 그 반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라고. 알았어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공부하기, 마르크스의 상대적 인구, 잉여 인구론인데, 아까 제가 마르크스는 따로 해드렸죠, 그죠? 공간적 조정하고 조절해서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시험 문제 있었죠, 그죠? 아까도 어떻게 썼나 봤더니, 아니, 이걸 한 줄로 쓰면 어떡해? 이거는, 그래서 이건 반성해야 되죠. 3줄 이상은 써야 되죠? 그죠? 왜 웃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 한 줄 반인데 뭘, 아예 3줄로 이렇게 쓴 연습을 해야지 또 줄여서 잘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왼쪽은 비관론에 해당되는 게 바로 멜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는 인구 증가를 그러면 보저럽, 덴마크 경제학자라 그랬죠. 그죠? 낙관론 쪽에서는 얘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자극제, 동기부여,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석유가 부족해? 그러면은, 여태까지 생산성이 안 맞았던 석유를 개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자, 요걸 보여드린 거는 인구 밀도라는 게 진짜 인구 분포 상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두 지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해남군 서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주어져 있어도 어디가 인구가 균등 분포한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농촌 지역이 당연히 인구가 균등 분포하죠. 도시 지역은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인구 분포의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야. 뭐 상위지수든 뭐든 다 기본으로. 그래서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니?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쪽 방향으로 갈수록, 즉 요 방향 갈수록 균등 분포하는 거고, 일로 올수록 뭐니? 불균등 분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수치로 만든 게 뭐야? 진위계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경제 쪽에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죠. 원래 소득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근데 이걸 공간에다가 적용한 거야. 똑같아. 알겠어? 원리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상위지수라든가 아니면, 노출지수 고립수가 된 거지. 그치? 됐나?
네, 그래서 올해 이미 출제가 또 된 거잖아. 그래서 상위지수는 어떤 소수집단의 격리 정도를 잘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데 이 경우하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거야. 얘하고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 균등성이란 측면에서는 충족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소위 말해서 공간성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각종 분리 격리지들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노출지수하고 고립지수 나와 있지, 그치? 상위지수 2번 나왔잖아. 그럼 다음 차례로 출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노출지수 무슨 뜻이야? 거기 X집단 구성원이 거주지역 내에서 다른 집단의 사람과 마주칠 확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고립지수는 반대죠. X집단 구성원이 거주지역 내에서 X집단을 마주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노출지수 0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립지수 왔을 때는 1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서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연습 문제 해드렸으니까 이따가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죠? 네. 미안해. 자꾸 나 끊었다 갈까? 갈증이 굉장히 심해서 너네 얼굴 표정들이 날 걱정해주는 표정이 아니야. 왜 그래? 이거 또 혼나고 싶어? 개강날부터? 네. 자, 빨리 사과해. 네, 자, 22쪽 가겠습니다. 억지 사과. 패터슨, 아까 패터슨 내가 어이로 썼니? 아이로 썼니? 여기 아이로 돼 있다, 그지? 네, 어이로 써야지 말 것 같아. 피터슨으로 하자. 그렇게 불러. 피터라고 부르지 패터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사과하겠습니다. 피터스 고쳐. 자, 그래서 피터스 인구 이동의 유형 아직 안 나온 거야. 근데 대별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수적 이동하고 혁신적 이동 아까 설명했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강요하고 강제는 사실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거냐 자발적 이동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 이동, 대중 이동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젤렌스키의 경우에는 초기 버전이 그게 변방 개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가 이천양도기, 그 다음에 고도화 사회가 도시 간 인구 이동이 되는 거. 그건 여러 번 나왔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됐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본 적 있을 거고, 우리 기출문제도 해드렸으니까. 자, 넘겨보면은 이제 거시적 인구 이동하고 미적 인구 이동이자 잠깐 요거 두께. 자, 그러면 넘어가면 개입기의 모형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미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거 기본은 누가 시작해? 지프의 중력 모형이죠. 그죠? 근데 지프의 중력 모형을 적용하려면 두 지역 간에 일단은 이동 가능성을 충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상호 보완성이야. 당연히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다 이게 거시적인 게 되는 거야. A지역하고 B지역에서 인구동이 발생하려면 A지역이 부족한 걸 B지역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A지역은 노동기회가 없고 B지역은 노동기회가 많으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섭기회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가? 그 반대로 간섭기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조건들 다 주어질 거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 숫자 계산하는 거, 단순 산수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섭기회라고 했는데 계제기회라 해도 되고 개입기회로 해도 돼요. 영어로는 다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다음 거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그거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로 해보자. 고양시하고 성남시, 네, 요렇게 해드렸던 것 같아. 그다음 대전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청주야. 그래서 일단은 어떤 조건을 통일했냐면 두 도시 간의 거리 같고 두 도시의 인구의 곱도 같아. 그런데 둘 중에 보면은 어느 쪽이 인구동이 더 많으냐면 이쪽이 많을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 여기는 중간에 서울이라는 개입기회가 있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니지.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길 간다 그랬을 때 아까 저거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주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회비용, 그 다음에 심리적 비용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의 이동 연계망이 되는 거잖아.
먼저 간 선발대가 있어. 그러면 저게 어떻게 돼요? 저길 거쳐서 주지 집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리고 또 뭐하고도 연결됩니까? 이 개념은 디아스포라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 네, 그래서 결국 지역사 이동 연계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요게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있지, 그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관련된 거 누구 떠올리면 되냐? 영화 황해 봤어요? 황해 보면 그 면씨 나오잖아. 안 봤니? 19금에서 안 봤니? 너네 19살 다 넘었잖아. 김윤석 아저씨 개장수로 나오잖아. 그 사람이 바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잖아. 내 안 거치고 못 온다고 여기. 그래서 밀항하는 배들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나? 예, 그래. 그 면정학인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 중국 사람 많았죠, 그죠? 실제로.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연쇄 이주. 처음에는 아버지만 갔죠. 근데 누구도 오는 거야? 엄마도 가고, 그 애들도 그럼 좀 커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이어지는 거지. 이해돼?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여러분들은 관련 개념을요, 니네 맨날 동의 개념으로 사용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나? 관련 개념이지 동의 개념이 아니야. 네, 꼭 그런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15쪽의 내용은요. 이 내러티브는 제가 써드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숙제 내주지 않았었어 이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는 3인칭 시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면은 뭐가 더 잘 돼요? 감정이입이 더 잘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교과교육에서 다 배웠어요. 내러티브 교과서가 아니지. 그럼 투덜대지 마시고 그 내러티브 여러 번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뭐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국 보면은요,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도 이주민 비율이 엄청나죠. 10% 훌쩍 넘어갔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런던 시장님, 그 다음에 영국 총리, 그지? 유색인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영국 보면은,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어디서 많이 와? 그러니까 유럽의 이주민들 여기 설명하면 되겠죠? 영프 독일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세 나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코포니 국가라든가 아니면 북아프리카 3개국에서 특히 많이 오지. 그치? 어디야?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죠. 프랑스에 가장 많은 아시아계 민족 맞춰볼래? 그럼? 바로 생각난다. 프랑스에도 아시안 디아스포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까? 일단 중국, 그죠? 중국인 디아스포라 없는 나라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잖아, 인도. 인도는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 알지? 거기 빼고 다 있잖아. 그래서 중국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베트남. 그죠? 베트남 예전에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유추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독일이 문제다? 독일은 식민지를 많이 못 가졌잖아. 그러니까 독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가 제일 많아? 옆나라 폴란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동부유럽 국가하고 터키 사람들 많다 그랬죠.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러면은 영국은 어디가 제일 많아? 일단 남부아시아니 제일 많잖아. 그렇죠? 이건 해야 되지. 그래서 영국에는 남부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도 있어. 근데 아프리카계가 어디서 온 거야? 직접 온 게 아니라 카리브에서 거쳐서 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카리비안 아프리카. 대략 이 숫자만 해도 한 10%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지금 보면은 가서 보면 진짜 런던 가면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알겠어요? 됐나요? 지하철 타보면 알아. 네.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화이트채플이야. 이것도 가르쳐 준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얘가 다운타운, 업타운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런던에서는 웨스트엔드가 잘 사는 데고 이스트엔드가 못 사는 동네지. 그래서 여기 화이트채플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구 이름으로 했을 때 타워 햄릿구라 그래.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이스트엔드 지역 가면 당연히 뭐 많이 볼 수 있을까? 모스크들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야기로 만들어 드린 거야.
그래서 여기 핵심 뭐냐면은, 자, 일단은 예전에는요, 소수집단들이요, 차별받아서 격리돼서 살았던 거거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격리돼서 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삼촌이 뿔나 있다 이거잖아. 삼촌 여자친구 있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유럽인이잖아요. 백인이야. 근데, 그 삼촌은 당연히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온대요? 원래 고향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 방글라데시에서 올 거 아니야, 신부가. 그러면 뭐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까. 이주 연계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역사 이동 연계망이. 알았나요? 그래서 지금 삼촌 뿔났어. 삼촌 여자친구도 봤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또 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 내러티브의 단점은요. 능률성 면에서는 떨어져요. 그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어거지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노팅힐 축제도 나와 있지. 그다음 노팅힐 축제 그거 런던에 흑인들 많겠구나 아프리카계. 그래서 자메이카 사람들, 트리니다드 사람들,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주한 사람들로 우리가 짐작돼요. 밑줄 쳐놓고 이주 방식 패터스로 내도 되잖아. 이거는 강요적 이동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온 거잖아. 그래서 강요된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화이트채플하고 벨그라비아 비교해놨네. 그러니까 벨그라비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런던의 서쪽에 있게 되는 거지. 웨스트엔드 지역에 있게 되는 거지. 그건 고급 동네야. 우리로 치면은 성북동 이런 데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또 테이트 모던도 나오네. 네, 그러니까 테이트 모던, 까나리 워프 요거는 재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배운 거 가지고요. 이거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가서 발령 받아서만 하지 마시고요. 2차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걸 떠올려서 해봐. 그래서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수업 시작할 때 띡 해가지고 뭘 보여주잖아. 그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 여러분 위해서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나는 사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알아듣죠? 이미 이런 시간 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런던에 이거 이상으로 더 증가했다 그랬잖아. 그치? 보니까 10%, 아프리카계 10%, 순수 영국에는 40%가 60%도 안 되잖아. 최근 데이터를, 공식 데이터를 내가, 요거 못 옮겨왔는데 55 미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됐죠. 백인 기타. 어디라 그랬지, 나 이거? 아일랜드계 아닌 사람이지, 그치? 여기에 들어갔나? 세 나라 맞춰볼래? 약자 써줄까? 초성 힌트? 한글 초성 힌트. 아유. 맨 왼쪽은? 미국이죠, 미국. 미국 생각 못 하더라고. 미국. 프랑스 아니야, 폴란드. 여기 독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지도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 여기 폴란드 두 번째 들어와 있잖아. 여기 독일 있네, 독일. 이해되지? 아일랜드. 네. 그 다음에 여기 런던에 30, 지금 한 개 지금 9를 표시한 거잖아. 그래서 영국 사람 다음으로 어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치? 그래서 영국 어디 가든지 같이 많아.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트엔드 지역이야, 여기가. 그래서 방글라데시 국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웨스트엔드 지역이거든. 웨스트엔드 지역, 요거 미국 국기 보이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요 아래쪽이야. 템즈강 바로 건너가면 거기가 자마이칸들이 많이 살아요. 거리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사들로 여기로 출퇴근했던 거예요, 옛날에. 갔나? 그다음 여기도 있다요. 스리랑카 국기도 걸려있네. 요거는 터키 국가지. 터키 국기죠. 자, 요거는 어디야? 파키스탄 국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언어도. 됐나? 언어 다 얘기 안 해도 되지? 언어 이따가 내가 정리 다시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14번.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다. 서남아시아로 인구 이주. 그래서 보세요. 두 개를 봐야 되죠? 일단은, 아랍에미리트인데도 그게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반이 넘어버리잖아. 자국민 10%밖에 안 돼. 그래서 어디서 들어온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주제한 거잖아. 성비가, 와, 완전, 뭐라고 표현하지, 저거를? 극강남초?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붙여봐, 그지?
여러분의 표현을 내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 무조건 앞으로 뭐, 개자를 많이 붙이더라고, 그지? 그래서 개남초. 아, 맞잖아, 그죠? 아, 근데 이것도 좀 유행 지났지, 이제? 한동안 많이 쓰다가. 아, 나 개자 들어가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니, 박대현 선생님 잘 가르쳐. 그러면 뭐, 개 잘 가르쳐. 이상하잖아요. 수업 왜 자꾸 이렇게 만드세요? 뭐, 내 실수한 거 있니? 아, 니네 딱 걸렸지? 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디서 들어온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지도는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좀 지난 자료야. 그러니까 자국민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나마 사우디가 인구가 많으니까 상대 적은 거고 여기는 다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됐네요. 자, 서남아시아로 이주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면 트랜스 이주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차별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들이 선진국에서 격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자 단골로 출제되는 게 뭐야? 첫 번째가 스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집단이 이사 오게 되면 야 너네 동포끼리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거로 몰고 간다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레드라이닝이죠. 그래서 요 레드라인 뜻은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에 붉은 줄 긋기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를 대출을 규제해 버리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록버스팅이 되겠죠. 블록이라고 쓰자. 네, 블록버스팅. 그래서 다 이제는 안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야 옆집에 아프리칸들이 계속 이사 올 건데 그 전에 팔고 가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결과 원래 도심 근린 지역이 백인 가구들이 많았는데 배운 가구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소수민족들이 그죠 점유지대에 많이 거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 현상을 구어체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화이트 플라이시라고 부르는 거잖아. 됐나? 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격리 입장에서 소수민족이 격리가 나타나는 이유들을 설명한 거라 하시면 되지. 어렵지 않고. 이제 나올 차례는 보니까 작년 문제 슬슬 격리, 상위지수 이렇게 출제하는 거 보니까 다음 차례는 그러면은 소수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응집하게 되는 이유를 물어볼 차례가 된 거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나도 신기해요. 혼나야 되겠어. 내 소큰 그 좀 이따 두고 봐 이놈 새끼들. 자, 됐니? 네, 그래서 이거 자, 세 가지로 나눠도 되고 네 가지로 나눠도 상관없고요. 두 가지로 나눠도 상관없어. 두 가지 뭐냐면 하나가 경제적 이유. 알겠어? 나머지 이되나? 세 가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문화적 이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네 가지로 나누면 요거를 다시 둘로 쪼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에 해당되는 게 이게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집단 속에서 숨어버리면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야, 우리가 당하고만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니 얘가 보복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저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두 개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쵸? 그래서 중국 교포들끼리 영등포 지역에 다 몰려 살아. 그럼 언젠가는 영등포에서 구청장 중국 사람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거야. 그래서 동포 집단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상호 부조행위가 동포에도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된다. 이거잖아. 좀 더 잘하는 말 하나 있잖아. 예, 이중 역할 달러 됐고, 그다음 문화적 이유야. 자, 그래서 예전보다 이게 또 강해진 거야.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한 번 이주 갔으면 다시 안 오는 거잖아. 근데 다시 갈 수도 있게 돼. 뭐 때문에 아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현지 여성하고 결혼해서 그럼 혼혈아가 태어난다 그러면 다시 가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야. 피부로는 전혀 구별 안 되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많이 갔죠. 그죠? 그 제일교포들이 꽤 많이 돌아왔어. 야구 감독님 있잖아. 김성근 감독님. 사실 나 이해를 못하긴 그분은 20대부터 한국 오셨는데 아직도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시고 왜 다 일본식 발음이지 않나. 뭐지 싶어요 이러면서. 그 안 봤어요? 그 무슨 야구? 불꽃 야구인가? 뭐 하나 더 생겼더라?
알겠어? 예, 그래서 결국 반쪽발이라 그러잖아요.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이 남한으로 들어온 거하고 북한으로 들어온 거하고 어디가 더 많은 줄 알아요? 북으로 간 사람도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일본으로 간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비율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간 지역이 제주도에서 일본 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주도 인구 자체가 적은 거지. 알겠어? 그래서 갔다가 북송선 타고 이제 북한으로 간 거야. 아까 내가 속독 이제 살짝 얘기한 거 하나 있었지, 그지? 그래서 김정은 저기 뚱땡이 아저씨 있잖아. 그치? 김정은 외할아버지 제주도 사람이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갔다가 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 엄마가 고 뭐야? 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백두혈통이라 하는데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라혈통이죠. 알겠어요? 김정은 한라혈통이야. 예, 그렇게 된 거. 실제 더 많이 갔어. 예, 근데 봐봐. 한국하고 일본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러면 완전 생김새가 다르면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냐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특히 이제 2세, 그죠? 또 종교적인 거, 그죠? 뭐 음식. 그래서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하다 이거잖아,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 문화 있잖아요. 이 습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 가도 잠깐 가는데도 한국 음식 한 일주일 지나면 여기 한국 음식 없나 그 찾아다니는데 안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됐나? 네, 그래서 출제가 트랜스 이주와 관련해서 자발적 응집이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면 어려운 게 있어. 이제 어려운 게 남았어. 이거야. 그래서 자, 여태까지는 딱 두 개였어요. 트랜스 이주에서 설명하는 거 핵심은 하나가 누구야? 리의 배추르빔론이야, 하나는. 그래서 얘는 거시적인 걸 대표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뭐 있었어요? 미시적인 이유로. 뭐? 안 들려. 네, 인적 자본은 두 개밖에 없었어, 인적 자본. 그래서 얘네들 공통점 뭐냐면, 얘는 이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 메시 선생님이 아니다. 모두 이거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 국가가 미치는 거지. 그래서 국가 역할이야. 그래서 보면 대표로 나오는 되게 많죠. 여기. 그죠? 공부 다 하라 그러면 짜증날 거잖아. 하나만 해줄래요? 노동시장 분절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저거부터 출제. 자, 밑줄 쳐놨어요. 여기 신고전 경제학, 신의주의 경제학. 다 그만할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전 경제학의 바탕을 둔 초국적 이주 연구는 유출국가 유입국 간의 불균형이 유지 확대되면서 이들 간 이주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국가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잘 봐. 리의 배출 흡입론이야. 그러면 여기가 일자리가 많아. 선진국이야. 여기는 일자리가 많아. 그 다음에 여기 개도국이야. 여기는 일자리가 없지. 계속 가는 거야. 언제까지 가는 거야? 균형을 이룰 때까지. 즉, 이 여기하고 여기에 임금이 비슷해질 때까지 이주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 분절론은, 자,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경제지사 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국제분업론이에요. 그러면 봐. 촉적 기업이 그러면은 구상 기능은 선진국에 두고, 그 다음에 생산 기능이죠. 실행 기능은 개도국으로 가. 항상 그러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실행 기능이 여전히 선진국에 있는 경우 많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쪽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많이 볼라 그러면 중국인 빼고 나머지 외국인들 많이 볼라 그러면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가면 됩니다. 휴일날 가보세요. 엄청 많이 보여요. 특히 남부아시아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휴일 맞아서 놀러 나온 거겠죠. 뭐 쇼핑하러 나온 거야. 먼 데서 왔을까? 뭐 다 안산 이런 데서 왔을까? 아니죠. 안산 사는 남부아시아 노동자들은요. 안산 원곡동 가서 놀면 되지. 그지 뭐하러 동대문까지 와. 물론 지하철 4호선이 오기는 와. 그지 일부는 오겠지만 다 오는 거 아니잖아. 다 동대문 주변에서 일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를 노동시장 분절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 결국 국제분업과 관련된. 여기 볼게. 그래서 읽어볼게. 노동시장 분절론은 실제 선진국의 노동시장이 이와 같이 인형,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념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전문적 이주의 상당수는 선진국들 간에 이루어지고 1차 시장의 진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거잖아. 그래서 좌파들이 요거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야. 노동시장 분절론까지만 해두세요. 그 다음 거 내면 그건 교수님 혼내드려야 되죠. 네, 하나 먼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핵심 뭐냐면 아까 리의 흡인 배출론이라든가 또는 배출흡입론, 그 다음에 인적자본 이론은 국가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거죠. 요거 자체를 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래. 자, 넘깁시다. 그러면 마지막 거야. 주거 격리에 대한 대책, 정책이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내용 핵심 요약하면 이거야. 이주민들이 들어오잖아. 대체로 개발도상국 막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 완전 차별적으로 배제시켰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이 주거 격리에 대한 정책들의 변화야. 그지? 그 다음에, 들어오긴 들어와야 돼. 그지? 근데 어떻게 돼? 가려받고 싶기도 하고. 야, 너 영어, 항상, 요즘엔 진짜 드물어졌는데, 제가 처음에 막 외국 다닐 때만 해도 진짜 까다롭게 그랬어. 영국이라든가 미국 가잖아? 그러면은, 너 왜 왔니? 영어로 물어보잖아. 조금이라도 버벅대잖아요. 그럼 바로 댓글 들어와요. 너 영어도 못하는데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완전 요즘에는 그러면 인종차별로 신고해버리세요. 거기서는 일단 참고 뒤에 신고해. 잘라야지, 그 새끼. 안 그래? 인종차별 맞잖아. 처음에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돼? 너 알아서 들어오는 거 받아주는데 대신에 영어 배워야 된다. 알겠어요? 대신에 너 종교 바꿔야 돼. 히잡 쓰고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케이스. 바로 그게 동아론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출제됐잖아요, 이거. 알았나? 네, 언어 배워. 알았니? 그 다음에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히잡 안 돼, 이거야. 이 소리예요. 그 좀 거친 표현을 안 썼을 뿐이야, 시험 문제에서. 이해되나? 네, 그래서 얘를 동아론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해놓고 받아주는 거지, 그지? 됐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세 번째 뭐야? 다문화주의. 그들의 이제는 그거 강요할 수 없잖아. 아예 안 받으면 뭘까? 받는데 또 대신에 히잡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너 종교 개종해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지? 너 영어 배워야 돼? 요구할 수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사는 거, 거기 막 슬럼가들 각종 범죄에 그냥 온상 아닙니까? 그치? 네. 그래서 거기 주거 개선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대주택들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요 시간 지나면 그대로 슬럼 되죠. 알겠어요? 임대주택 동네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영국은 진짜 영국 철도의 나라이기도 해요. 영국 보면은 워낙 그게 많아. 철도 밑으로 이게 지하 터널들이. 거기 난가. 거기 보면 꼭 있어요. 그런 애들. 이상한 애들. 그래서 거기 털리니까 그런 데서 그냥 택시 불러서 가든지 다른 데 멀리 돌아다녀서, 알았지?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임대주택 정책 때 그건 바로 이거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방치 아니냐 이거죠. 말은 좋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슷한 말이야. 상호 문화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다문화주의나 상호 문화주의나 뭐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이거 아시안 나라 없어. 알겠나? 이렇게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지금 20쪽에다가 제가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네, 그래. 왜 힘든지 알았어요. 1시간 정리할 걸 내가 2시간 했네. 맞지? 네, 그래. 문제 풀고 가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 풀고 가야 돼. 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